11호 대책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15일이었죠. 5일장이라고 합니다. 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는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었죠. 자, 3개월이 지난 후에 변화를 보니까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오늘 숫자로 보여드릴 거고요. 또 네이버에 올라있는 호가와 실거래된 매매 가격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또 검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보시면 네이버에는 15억까지 뜹니다. 근데 실거래를 보면은 13억대에서 이제 거래가 나오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게 진짜 가격이냐라는 이제 이런 또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영상을 하나로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1일 기준이고요. 실거래가와 네이버에서 게시된 호가, 희망가를 매매, 전세, 월세를 표형별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내가 이 가격에 팔고 싶다는 호가이고 실거래는 실제로 계약된 가격이죠. 그래서 시장을 정확히 보려면은 호가의 상단이 아니라 체결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거래가 된 중심 가격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안 하고 표형별로 건수, 최저가, 최고 호가만을 딱 잡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요약입니다. 11월 21일 기준 핵심 결론 3줄인데요. 매매 33평형은 체결 중심이 12억 7천에서 13억 1천입니다. 전세는 33평이 체결 중심은 6억 3천에서 6억 9천입니다. 월세는 구조가 다르니까 전세 환산으로 비교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매매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매를 비교해볼까요? 네이버 호가 대 실거래. 자, 33평부터 보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후는 거래의 중심이 33평입니다. 3000세대 대단지 중에 한 50% 가까이가 33평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끌고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33평 호가는 12억 8천에서 15억까지 넓게 보이는데요. 실거래 체결가는 12억 7천에서 13억 1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층이나 향이나 그러한 또 이 옵션에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억대가 대세가 아니라 13억대에서 먼저 계약이 찍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은 14억 5천에서 15억. 아직 체결 검증 기간 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5평형은 11억에 지금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에는 11억 9천에서 12억 5천까지인데 실거래는 10억 2,500원에서 11억에서 체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네이버에서는 12억이 찍혔다고 해도 실제 계약은 11억대에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층이나 향이나 상태, 잔금 또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장 중심 가격은 이렇게 잡아야 상담이 또 보실 수 있다고 상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3평대죠. 23평대는 호가보다는 실거래가가 낫습니다. 마찬가지죠. 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호가는 9억 5천에서 9억 6천까지 올라 있고요. 실거래는 9억 2천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호가가 먼저 이제 올라가고 거래가 따라오는지 또 반대로 호가만 놓고 체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거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8일부터 1월 18일까지 사이에 총 7건의 거래가 됐는데, 자, 302동 10층 33평이 12억 9천에 우선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자, 25평형은 1월 9일 날 11억에 스타트를 끊었고요. 33평은 405동 4층이 1월 10일 날 12억 7천만 원, 25평 1층이 10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33평은 요번에 이제 이게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자, 33평이죠. 26년 1월 14일자로 13억 1천에 스타트를 끊어서 13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동 15층이 12억 9,500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잡혀 있고요. 306동 23평형이죠. 9억 2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각 평별로 골고루 보면 전부 다 지난달 12월 달보다 지금 각 상해 전부 다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래는 양은 줄었어도 가격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전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가를 한번 볼 때
자, 33평 전세 7억 시대 진짜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전세 7억이 맞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전세는 6억 5천에서 7천에 지금 7억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 전세는 6억 3천에서 6억 9천이죠. 물론 이 가격 내에는 계약갱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7억은 불가능이 아니라 상단 호가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계약은 6억 5천에서 상단 6억 9천까지 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전세 6억 5천이 체결 중심 가격에 서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평 전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억 4천에서 5억 7천에 좀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25평 전세는 네이버가 5억 7천에서 5억 9천으로 보이지만 실거래는 5억 4천에서 5억 7천에 체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거래 전세는 갱신 또는 신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같은 평형이라도 입주 시기, 옵션, 또 상태, 또 체결가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3평형이죠. 전세는 네이버보다 실거래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자, 52제곱미터 전세는 네이버가 4억 8천에 지금 이렇게 호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거래는 4억 2천에서 4억 6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임차 입장에서는 전세를 무조건 급하게 잡지 말고 체결가 범위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1일서부터 1월 17일까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계약 건수가 총 10건이 나왔습니다. 10건 중에 갱신도 있고 신규도 있는데 뭐 갱신이 오히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현재 있는 전세 가지고 딴 데 가서 이걸 못 얻죠. 그러다 보니까 갱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실거주를 해야만이 또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됨으로써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가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평 신규로 1월 1일 날 5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23평은 갱신으로 해서 4억 2천, 33평은 갱신에서 6억 9천에 지금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갱신이 신규보다 지금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백이동 9층이 1월 7일 날 갱신은 6억 3천, 25평은 1월 7일 날 5억 7천, 신규죠. 그 다음에 33평도 신규인데 6억 5천, 23평은 4억 6천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신규로. 그 다음에 25평은 갱신이 5억 4천, 33평형은 전세 신규에서 6억 5천, 그 다음에 갱신에서 6억 5천이 돼 있는데 지금 오히려 갱신이 신규보다 더 지금 높은 상단에서 계약이 체결된 거를 볼 수 있는 게 현재의 전세 시장의 어떤 그런 급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세를 비교해 볼까요? 월세의 이제 호가대 실거래가라는데 이거는 이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전세를 환산. 그래서 월세는 전세 환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월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보통 한 6%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이 달라서 우리가 이제 월세 보면 비싸 보이기도 하고 싸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환율 6% 기준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 50만 원이 전세 1억이다. 이것만 하면 월세 비교가 비교적 쉬우실 겁니다. 자, 네이버 월세 구조는 이 월세 실거래 월세 구조 보면 네이버 월세는 보통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는 낮추는 그런 구조가 많고 또 33평을 예를 들어 보면은 네이버에서 보증금은 3억에서 5억, 월세는 100에서 165만 원. 그렇다면 월세를 갖다가 50만 원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면 거진 6억에서 7억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거래에서는 보증금이 낮거나 구조가 다른 또 저보증 고월세도 또 실제로 체결되죠. 뭐 예시로 이제 이 보증금 3천에 월 170만 원 같은 이런 또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월세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3평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비교하면 답이 나오고 상담 때 이렇게 말하시면 끝나죠. 이 월세 조건은 전세로 바꾸면 전세 7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 6억 9천과 비교하면 비싸다. 합리적이다가 바로 우리가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월 20일까지 평형법 월세 거래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건이 거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평 같은 경우에 보증금 3천에 170만 원짜리도 좀 나와 있는 게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25평은 1억 3천에 210만 원. 그러면 1억 3천에, 그러면, 50만 원이 1억으로 온다 그러면 4억, 5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 이렇게 또 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가 5억 5천 150만 원 갱신으로 해가지고 32만 원 정도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이 23평 같은 경우, 아까 이 보증금, 저보증금에 고역으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25평이 보증금 2억에 150만 원. 그럼 전세가 5억에 책정됐다.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이 3억에 100만 원이면 이것도 5억에 전세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보고 월세가 비싸다, 합리적이다 라고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매수 매도 임차 전략을 한번 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와 전략이죠. 지금 호가 상단이 아니라 체결 중심 구간으로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33평 매수는 13억대가 중심이고 14억 이상은 노열동, 조망, 올수리, 옵션이 확실해야 설득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예산으로 가능한 급이 어디인지 또 실거래 중심으로 잡으시면 시간이 고민하시는데 아마 전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매도 전략이죠. 매도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억대도 가능하지만 문의가 없으면 14억대 지시 전략을 변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찍힌 구간에 맞춰서 사진이라든가 옵션, 조망, 또 입주 조건을 정리하면 거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차인 전략이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전세는 33평은 6억 5천이 중심이 되고요. 상단은 6억 9천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 전세 환산으로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네이버는 희망가, 실거래는 진짜 계약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는 지금 33평이 주도 시장을 움직이고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 매매는 13억대, 전세는 6억 5천에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댓글에 원하시는 평형대나 예산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거래 기준으로 가늠해서 매물급을 딱 정리해서 또 다음 영상에도 한번 또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실거래로만 시장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재개발을 이제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입주권을 사준다는 마음으로 상담합니다. 오상부동산은 공감형 중개를 지향하죠. 그래서 복잡한 용어는 쉽게, 절차는 한 노래,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정 뉴타운 재과 현장에서 히스토리가 있는 오성부동산입니다. 초기 재개발 사업지 발굴을 하고요. 수억으로 목돈 만들기, 또 서울 시내 전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또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대 상담을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